네. 지난 영상에서 그 선적분을 했는데 그게 호의 길이에 대한 적분이었잖아요. 호의 길이. 그 이거 S 호의 길이 S가 우리가 앞에서 저기 1장에서 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 알파 이퀄 알파 t라 그러면 곡선이 그러면 얘를 미분한 것의 크기였죠. 그쵸? d 알파 dt의 크기를 적분하는 tt니까 헷갈리니까 타우라고 쓸까요? 타우 d타우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호의 길이였잖아요. 요거를 변수로 해서 이제 적분하는 게 그 호의 길이에 관한 적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로 적분하는 방법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고, 지난 영상에서. 이 x나 y에 대해서만 그 적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x 또는 y.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잠깐 보면 인테그랄 곡선 C에서 물론 C는 뭐 우리 지금 감마라고 썼죠? 감마 이퀄 감마 t 0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생략한다 그랬죠? 그냥 주로 그냥 이렇게만 쓰죠. xt, yt에서 이제 라고 정의되어 있을 때 감마 t가 거기에서 f를 적분해라 이렇게 x로. 그럼 이거는 인테그랄 t가 지금 a서부터 b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f에 x자리에 xt가 들어가고 y자리에 yt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dx dt 하고 dt 우리 미분해서 요 dt 약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a서부터 b까지 f에 xt yt 하고 x 프라임 t 간단히 쓰면 dt 네. 이렇게 적분을 하면 돼요. 물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적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b까지 f의 xt yt 하고 y 프라임 t dt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로 적분하면 되겠죠. 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같이 구할된다. x에 대한 선적분과 y에 대한 선적분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다음같이 합쳐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요 꺽쇠기호 있죠? 이게 다른 책에 보면 요 꺽쇠기호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에서도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곡선 C에서 P dx 플러스 Q dy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Q xy dy 네, 이러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인테그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가 따로 없어도 표시 이렇게 요 기호가 이렇게 묶여 있지 않아도 항상 그렇게 된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약속 같은 거죠. 오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예제를 볼까요? 곡선 C1을 점 10에서 여기 그림에서 그림 참조해서 보세요. 점 10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1 원의 이 위쪽 부분을 따라서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로를 C1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C2는 마이너스 1,0에서 이번엔 반대죠. C1하고 C2하고 반대로 이렇게 해서 1,0까지 오는 그 경로를 C2.
그러니까 곡선 C1, 곡선 C2라고 이렇게 딱 했지만 지금 방향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C1과 C2는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방향이 다른 반대인 곡선이죠. 그 다음에 C3는 예, 마이너스 1에서 0, 1,0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오는데 이 X축을 따라서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때 C1, C2, C3에서 1 곱하기 dx 플러스 x 곱하기 dy 요 적분을 해봐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 예제를 한번 가져가서 봅시다. 예제 3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C1이라는 애가 어떻게 되는 애냐면 그림은 가지고 올까요? 그림은 가지고 오는 게 좋겠네. Shift Window S. 이렇게 될 때 C1은 C1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C1을 식으로 나타내면 책에선 얘를 감마1t라고 그랬네요. 감마1t는 요렇게 1,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코사인 t 1이니까 반지름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중심이 원점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대신 t가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t가 0일 때 1,0 그래서 t가 점점점 증가하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래서 파이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 사인 파이는 0.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네, 이게 C1이에요. 근데 C2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면. t가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그걸 감마2라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마이너스 t t는 0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t가 0이면 파이가 되죠. t가 1이면 아니 t가 파이면 0이 되고 그러니까 이 t 값이 반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요 안에 값이 그렇죠? 그 다음에 C3는 이거는 x좌표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x가 지금 움직이고 y좌표는 제로죠.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C1, C2, C3를 그럴 때 인테그랄 C1에서 dx 플러스 xdy 이거를 계산해라. 그러면 얘는 인테그랄 C1이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1 하고 dx 자리에 요거는 어떻게 쓴다 그랬죠? x 프라임 t dt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플러스 요 x 자리에 코사인 t가 들어오겠죠. 코사인 t 그 다음에 dy는 y 프라임 t dt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프라임 코사인 t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 곱하기 y 프라임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전체의 dt 앞으로 빼내면 d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t dt. 네, 이걸 적분하는 거죠. 이거 적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분을 쫙 하면 저는 이제 커닝 값이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지금 요 C1이라는 곡선, 그러니까 원의 요 상반 위쪽 원을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적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2에서 적분해 보면 C2가 지금 감마 2t인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사인 파이 마이너스 t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xt가 지금 이거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yt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테그랄 C2에서 dx 플러스 y가 아니죠. x dy는 인테그랄 t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인다 그랬죠. t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dx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dt죠. 그 다음에 xt 그 다음에 y 프라임 dt 그러니까 다시 쓰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프라임은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적분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거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y 프라임 t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오겠죠.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t 플러스 xt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 그리고 y 프라임 t 그리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되겠네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t니까 제곱 의 dt 의 전체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얘도 적분하면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이거는 꼭 이 계산을 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컨닝했더니 2-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앞에 거랑 비교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은 곡선은 같은 곡선인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 시계 방향으로 C2가 지금 이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같은 곡선을 따라서 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적분하면은 2-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C1의 dx 플러스 dy네요. 그쵸? x dy. 그러니까 이게 요 밑에 요거가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C3에서 또 봅시다. C3는 아까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감마 3t는 T0,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xt가 t고 yt가 0예요. 따라서 x't는 1이고 y't는 0죠. 따라서 인테그랄 C3에서 dx 플러스 x dy 하면 이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t 1 그 다음에 dx가 dt가 되죠. dt 플러스 y x 곱하기 t 곱하기 그 다음에 y 프라임 0이네요. 0 dt.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dt 이거만 남죠. 그렇죠? 따라서 이거 적분하면 2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를 보면 같은 요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가는데 하나는 요렇게 갔고 하나는 이렇게 똑바로 갔어요. 이게 C2였고 이게 C3였죠. 그래서 적분하는 그 선적분을 할 때 그 적분하는 경로가 이렇게 위로 가면 아까 2-2분의 파이였고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면서 적분하면 얼마? 2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경로가 같은 점에서 같은 점으로 가는데 요렇게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졌죠. 또 같은 두 점을 가는데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요렇게 가면서 적분할 때랑 반대로 요렇게 가면서 적분할 때랑 방향이 또 반대가 되면 또 값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변수가 한 개일 때 그 경로가 그 우리가 그 변수가 한 개일 때는 적분 경로가 그 x축에서 뭐 a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적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하면 요 방향으로 갔던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b에서 a까지 가는 걸로 했면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려면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요 선을 따라가서 가는데 요렇게 가면서 적분하느냐 요렇게 가면서 가면서 적분하느냐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분 그 경로가 이게 1차원일 때는 적분 그 영역이 1차원일 때는 경로가 요거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거나 이럴 수가 없잖아요. 1차원이니까. 그러니까 경로가 다른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얘네들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선적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선적분은 평면에서 경로가 한 점 P에서 다른 점 Q로 갈 때니까 이렇게가 똑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는 방법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적분 경로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반대가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얘기를 여기 책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위의 예제에서 선적분의 경로가 모양은 같은 곡선이면서 방향이 반대이면 선적분의 값은 부호가 다르다. 오케이? 방향이 반대면 그러니까 경로가 방향이 반대면 모양은 같은 곡선이에요. 근데 방향이 반대면 어떻게 돼요? 선적분의 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반대인 경로를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C라고 쓰면 곡선 C가 경로를 나타내는 곡선 C를 따라가면서 할 때 그것의 반대 경로로 가는 경우를 마이너스 C라고 쓴다면 이렇게 이게 지금 마이너스 C죠. 그러니까 C를 따라가는 반대 경로로 F를 DX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왜 이퀄이 안 보이냐? 여기 부호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
C를 따라 적분한 거에 마이너스. Y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 Y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이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x로 적분하거나, 그러니까 x로 적분하거나 y로 적분하면 이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이거죠. 부호가 바뀐다. 경로가 바뀌면, 그러니까 경로가 반대가 되면, 방향이 반대가 되면, 경로의 방향이 반대면, 부호가 바뀐다. x로 적분하거나 y로 적분할 때는. 그런데 호의 길이 s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경로가 반대 방향이어도 값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잖아요. 그래도 그대로라 이거죠. 예,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증명을 해봐야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또 다른 얘기죠. 또 마이너스 1에서 0,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가는 적분 경로가 C2와 C3일 때,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선분, 똑바로 가는 선분이고, 하나는 원을 따라가는 경로였죠. 그렇게 갈 때, 둘 다 같은 점에서, 같은 두 점을 연결하는 거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같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같지만, 경로가 다르면 선적분의 값이 다를 수도 있다, 이거죠. 이거 지금 달랐잖아요. 그쵸?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고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한번 증명을 해야겠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정리로 증명을 제가 5초 쉬었다가 그러면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질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잠시 휴식. 예. 요 내용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랬는데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크게요. 요 자료는 제가 왜 안 움직이지? 요 자료는 제가 이캠퍼스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글자가 깨지네. 선적분에서 곡선 C와 모양이 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로를 마이너스 C로 나타내자. 그러면 요 1번과 2번이 성립한다 그래서 호의 길이 ds죠. 호의 길이 s로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c에서 적분을 하면 그거는 c에서 적분한 것하고 값이 같고 두 번째 x로 적분했을 때 x나 y로 적분했을 때는 경로를 마이너스 c 반대 방향으로 하면 원래 방향 c에 대해서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 한 것하고 같다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을 여기 옆에 자리가 될래나? 여기서 쓰면서 될까요? 얼마나 굵게 나오나? 어이구 너무 굵게 나온다.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그 C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 알파-T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뭐 굳이 있으니까 쓸 필요 없겠죠? 쓰지 말고 봅시다. 여기 C를 알파-T라고 썼어요. T는 A서부터 B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C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C를 나타내는 방법은 지금 C라는 애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알파의 A고 여기가 알파의 B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물론 지금 T 값이 T가 A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대응되는 거죠. 이 점이 이제 알파 T인 거죠. 이 점이 이제 T라 그러면
근데 이거를 t가 지금 a에서 b까지 움직이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텐데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요게 요렇게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B에서 A로 가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렇게 나타내면 그러니까 A 그 다음 T 헷갈리니까 타우라고 쓸게요. A 타우 플러스 1 마이너스 타우의 B 이렇게 되면 그리고 타우를 0에서 1 사이로 움직이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우가 0이면 요거를 뭐 예를 들어 U라 그러면 U가 뭐가 되죠? B가 되죠. 타우가 0이면 그 다음에 타우가 1이면 U가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쵸? 그래서 타우가 0에서 1 사이로 쫙 변하면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으로 쭉 옮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B에서 A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쓰면 요 식을 다시 쓰면 얘를 다시 쓰면 A 타우 플러스 B 마이너스 B 타우 즉 타우로 묶으면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타우 이렇게 되죠. 타우는 0에서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그러면 타우가 0일 때 B가 되고 타우가 1일 땐 A가 되는 그런 값이 돼요. 그래서 그 값으로다가 얘를 표시하면 알파 t를 타우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B 타우라는 애는 x의 t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b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타우 y, b 플러스 a 마이너스 b의 타우. 타우는 0에서 1. 오케이? 그래 놓으면 지금 보세요. 좀 전에 봤듯이 타우가 0이면 b가 요게 x 뭐가 되죠? x 타우가 0이면 xb, yb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우가 1이면 베타 1은 xa, ya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우가 0에서 1까지 변하면 베타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xb, yb라는 점에서 xa, ya라는 컴으로 쭉 움직이는 즉 c의 반대 방향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c를 나타내는 곡선이 바로 얘라 이거죠. 얘라 이거죠. 마이너스 c를 나타내는 애가.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u라고 놓읍시다.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타우를 u라 그러면 그러면 du는 a 마이너스 b의 d 타우가 되겠죠? du는 a 마이너스 b의 d 타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를 타우로 미분한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 x를 u로 미분한 거 곱하기 u를 타우로 미분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x를 u로 미분하면 x 프라임 u 그 다음에 u를 타우로 미분하면 요거 u를 타우로 미분하면 a-b죠. 네, 그래서 여기 a-b 됐어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y를 타우로 미분한 거는 합성함수의 미분 y를 u로 미분한 거 곱하기 u를 타우로 미분한 거 이렇게 쓸 수 있고 u를 y로 미분한 게 y 프라임의 u 그 다음에 u를 타우로 미분한 건 a-b 그래서 y를 타우로 미분한 거는 u로 미분한 걸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베타의 크기는 그러면 x를 타우로 미분한 거의 제곱 더하기 y를 타우로 미분한 거의 제곱이니까 그거의 제곱근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b의 절대값이 앞으로 나오는데 제곱근 밖으로 나오는데 b가 더 큰 값이니까 b-a라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베타의 크기, 베타 프라임의 크기예요.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C를 따라서 F를 적분한다. 그러면 지금 타우가 지금 타우로 바꿔 쓴 거예요. X 자리에 X 요 자리에 X에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타우, Y 자리에 Y에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타우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베타 프라임의 크기, 그리고 D 타우 이렇게 들어가죠. 타우는 0에서 1까지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지금 여기 마이너스 C에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얘를 B 플러스 A 마이너스 B 타우 요거를 U라 그러면 U는 타우가 0이면 U는 B, 타우가 1이면 U는 A, 그래서 B부터 A까지 F의 XU, YU, 그 다음에 B 프라임의 크기 요 위에서 구했죠, 여기? B-A 곱하기 얘를 이렇게 하면 똑바로 쫙 그려지나? 네,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의 제곱근,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어? 여기. du는 a-b의 d타우니까 d타우는 a-b분의 1 곱하기 du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b-a하고 여기 a-b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는데 그 마이너스 1하고 여기 b, a 윗끝 아래 끝을 바꿔주면 거기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요 식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 윗끝 아래 끝 바꿔요. 아래 끝 위치 바꿈 뭘 한 거죠.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기니까 바로 요 식이 얻어지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 정의했던 ds잖아요. 그래서 보면 마이너스 c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c의 경로를 반대로 따라가면서 적분한 거는 호의 길이로 적분할 때는 c를 따라가면서 적분한 것하고 값이 같아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x로 적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x로 적분했을 때는 똑같이 계산해요. 단 여기만 요 뒤에만 달라지죠. 여기 dx d타우 이렇게 여기만. 그러면 마찬가지로 b서부터 a까지 fxu yu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dx d타우 계산한 게 아까 위에서 a-b의 x 프라임 u 그 다음에 d타우는 a-b분의 1 du 그래서 얘하고 약분되고 남는 거는 얘가 남고 여기 윗끝 아래 끝 바꿔주고 윗끝 아래 끝 바꿈을 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y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호의 길이 S에 대한 선적분이죠. 는 마이너스일 때나 그냥 그대로 C일 때나 그러니까 경로가 반대가 돼도 값이 바뀌지 않아요. 호의 길이에 대한 거는 그런데 X로 적분한 거, X로 적분한 거, Y로 적분한 거는 경로가 반대가 되면 원래 거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잘 기억해 둬야겠죠? 예. 이거 잊지 말고, 이거 보니까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렇군요. 예. 노트로 가서, 책으로 가서, 예, 요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에서의 스칼라장의 선적분. 이거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봐야겠네요. 자, 이거는 하나면에 보이게 조금 줄여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안 주나? 하나면이 보이게 이 정도면 보일래나? 자, 이것으로 방향
천적분의 그 경로가 바뀔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예, 끝.